2012년 3월 1일 이른 새벽 천안 추모공원에 중장비 소리가 울려 퍼진다. 포클레인이 무덤을 파헤친다. 차가운 3월 바람 속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움켜쥐고 서 있다. 강태수 45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3년 전 아버지 강일호가 남긴 황당한 유언. 3년 후 내 무덤을 팔아. 대체 왜? 무덤 속엔 무엇이?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린다. 2009년 2월 마지막 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진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장례식장에 모여든다. 강일호 회장 71세로 별세. 태수는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던 냉정한 아버지. 자수성가한 부동산 개발업자. 수백억 대 자산가. 그리고 태수에게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던 사람. 박민준 전무가 태수의 어깨를 다독인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님께서 갑자기 가실 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 2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해온 오른팔이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대부분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태수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만 되풀이한다. 3일장 마지막 날. 작은 회의실에서 유언장 낭독.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뜯는다. 첫째, 1호 개발 주식회사 전 지분은 전무이사 박민준에게 양도한다. 태수의 눈이 커진다. 회사를 박민준에게. 둘째, 보유 부동산은 매각하여 채무 변제. 셋째, 남은 현금은 사회복지법인 기부. 그럼 자신에게는? 넷째, 아들 강태수에게는 묘소를 천안 추모공원에 마련하되 3년 후인 2012년 3월 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장할 것. 침묵. 3년 후 무덤을 파라고? 박민준이 중얼거린다. 미쳤군요. 변호사가 편지를 건넨다. 강태수에게 적힌 봉투. 태수는 뜯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 주차장 낡은 소나타. 지혜가 묻는다. 회사는? 박민준 전무한테 다 줬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3년 후에 무덤 파라는 유언뿐. 일주일 후 은행 연락. 아버지 대출 50억 원. 연대보증인 태수. 은행 상담실. 원금 50억의 미납 이자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부동산 처분에도 약 10억 부족합니다. 월 500만 원씩 20년 상환하면 월급의 2배다. 그날 저녁 좁은 아파트. 라면 4그릇. 딸 수민 고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우리 이사 가요?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셨어. 앞으로 힘들 거야. 용돈 줄이고 학원도 조정해야 해. 수민 괜찮아요, 아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인강으로 할게요. 아들 민우 중학생 저도 PC방 안 갈게요. 태수는 목이 맨다. 그날 밤 편지를 뜯는다. 태수야,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이유는 3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라. 너는 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악몽 시작.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알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급 1만 원. 한 달 180만 원. 턱없이 부족하다. 한 달, 2달, 석 달. 하루 4시간 수면. 체중 5kg 감소. 지혜도 마트 풀타임 전환. 아이들은 학원을 끊는다. 어느 새벽 2시. 편의점에 박민준이 들어온다. 벤츠를 타고 온 그가
태수를 발견하고 눈이 커진다. 형님, 여기서. 동정 어린 표정.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됐어. 민준이 나간다. 벤츠 출발 소리.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다. 1년 후 2010년 3월 아버지 일주기. 태수는 천안 추모공원을 찾는다. 묘비 앞.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려다 멈칫한다. 무덤 옆 소나무. 나무 껍질에 뭔가 새겨져 있다. 가까이 다가간다. 37.5, 127.0. GPS 좌표다. 반대편엔 2012, 3, 1. 1003년 후 아버지가 말한 그날. 좌표를 검색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20년 전 25살 때 역삼동으로 향한다. 좌표를 따라 걷는다. 낡은 오피스텔 6층 607호. 문패 없는 빈 사무실. 옆집 남자가 나온다. 607호는 비어 있어요. 전에 설계사무소였던 것 같아요. 가끔 할아버지가 오셨죠. 설계사무소. 태수의 발이 멈춘다. 20년 전 자신이 공부했던 것. 도서관 검색. 강일호 역삼동 재개발 기사 쏟아짐. 강일호 회장, 역삼동 재개발 사업 주도. 총 사업비 1,000억 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 복합문화센터, 건축, 설계. 모든 단어가 자신을 가리킨다. 20년 전 자신은 건축을 공부했다. 건축가를 꿈꿨다. 하지만 돈 없어 포기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 아버지가 역삼동에 짓는 건물 아십니까? 침묵. 지금은 말 못합니다. 2012년 3월 1일에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회장님은 강태수 씨를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계획? 믿기지 않는다. 그날 밤 박민주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 건설사 부사장과 회동. 역삼동 프로젝트 순조롭습니까? 물론입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후 계획은 당연히 매각입니다. 6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좋은 수익이군요. 건설비 300억이니 순수익 300억. 부사장님께 10% 드리겠습니다. 밤 박민준 휴대폰이 울린다. 태수, 역삼동 건물이 뭡니까? 박민준 긴장한다. 집에서 설계도 확인. 곳곳에 포티, S, 태수 이니셜. 왜? 계약서 이상하다. 설계자 신원 비공개 설계 의도 절대 변경 금지 완공 후 소유권은 별도 지시에 따름. 별도 지시? 박민주는 식은땀을 닦는다. 회장이 뭔가 숨겼다. 태수가 무덤 파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6개월 후 토요일 오후 태수는 역삼동 현장 근처 카페. 창밖으로 건물 골조가 올라간다. 13층, 14층, 15층. 휴대폰 울림. 이수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30분 후 만남. 이수진이 흰 봉투 꺼냄. 강태수에게. 1년 반 후. 떨리는 손으로 뜯는다. 태수야, 1년 반을 견뎠구나. 고생했다. 그 건물은 너를 위한 것이다. 20년 전 너는 건축가 꿈을 포기했다. 나 때문에.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한다.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포기한 꿈을 내가 지켜주기로.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였다. 그때 내게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뭘까 생각했다. 그리고 찾았다. 내가 젊은 시절 그렸던 설계도를. 기억하느냐? 대학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던 복합문화센터 설계도.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는 그 설계도를 가져왔다. 내 방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을 그리고 실현시켰다. 역삼동 복합문화센터. 내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 이수진이 파일을 건넨다. 설계도. 20년 전 태수가 그렸던 바로 그 건물.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설계도를 디지털화하고 구조를 보강했지만 기본 설계는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는다. 건물은 2012년 3월 1일에 완공된다. 무덤 속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있다. 그 건물은 내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다. 3년을 견뎌야 한다. 빚을 지고 힘들어하고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태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꼭 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박민주는 모릅니까? 네.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박민준 씨는 건물을 팔 계획입니다. 6개월.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3년을 준비하셨다면 그날 밤 귀가 옛 옷장을 연다. 맨 아래 서랍. 20년간 열지 않았던 곳. 먼지가 풀썩인다. 대학 시절 자료들, 설계 도면들, 공모전 출품작들. 기억이 되살아난다. 21살 처음 칭찬받던 날. 강태수, 너는 재능이 있어. 22살 졸업작품 전시회. 자랑스러웠던 날.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25살 설계사무소 부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2천만 원만. 건축으로 성공하는 놈이 몇이나 되는데? 꿈 깨라. 포기했다. 영업직 전직. 15년 떠돌았다. 재능은 녹슬었다. 졸업작품을 펼친다.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곳, 꿈에 가득 찬 문구.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지혜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는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날부터 변화. 여전히 회사, 알바하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이 살아났다. 퇴근 후 설계 공부. 새 프로그램 익힘. 최신 트렌드 학습. 20년 공백을 메운다. 주말엔 현장 방문. 건물이 올라가는 걸 지켜본다. 꿈이 실현되고 있다. 현장 감독을 만난다. 이 건물 정말 특별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설계자가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미소 짓는다. 컴퓨터로 3D 렌더링을 해본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다. 20년 전의 감각을.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드디어 그날. 2012년 3월 1일 오전 10시. 3년. 1095일. 모두 견뎌냈다. 가족 넷이 천안에 도착한다. 이수진, 공증인들, 그리고 박민준. 얼굴이 창백하다. 시계가 10시. 포클레인이 움직인다. 흙이 파헤쳐진다. 10분 후 검은 금속 상자 출현.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비밀번호 입력. 생일 715. 찰칵. 열린다. 안에 서류 봉투, USB 편지. 편지를 읽는다. 태수야, 3년을 견뎠구나. 자랑스럽다. 이 상자 안 서류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역삼동 복합문화센터 소유권 이전 서류다. 하지만 알아둬라. 누군가 이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박민준. USB에 그가 한 모든 불법 거래 증거가 있다. 3년간 횡령, 뇌물, 뒷거래 기록. 선택은 내 몫이다. 용서 또는 벌. 박민준이 다가온다. 형님. 일어선다. 민준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3년간 당신을 지켜본 기록입니다. 건물을 600억에 팔고 300억 챙기려 했죠? 민준이 무릎 꿇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민한다. 그리고 결단한다. 민준 씨, 일어나십시오. 이 USB는 경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주변이 놀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에 손대지 마십시오. 둘째,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서류를 연다. 역삼동 복합문화센터 소유자 강태수. 이수진이 축하한다. 정식으로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무덤을 바라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돌려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따뜻한 3월의 바람. 가족이 포옹한다. 오후 3시, 역삼동. 완공된 복합문화센터. 15층 높이로 우뚝 서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하늘 정원.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이고 분수가 물을 뿜는다. 꽃이 피어 있다. 도시 한가운데 작은 낙원. 정원 한가운데 비석 하나.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곳. 설계자 강태수, 후원자 강희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1년 후, 봄, 역삼동 복합문화센터는 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이 드나든다. 1층 카페와 서점, 2-5층 갤러리, 6-10층 문화교실, 11-14층 사무실, 15층 하늘 정원,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 10층 강태수 건축사무소 문패. 태수는 이제 건축가다. 회사를 그만두고 20년 만에 건축으로 돌아왔다. 첫 프로젝트는 작은 주택 리모델링. 의뢰인 부부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집이에요.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이것이 건축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 건물이 아니라 삶. 입소문이 났다.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 작은 카페, 동네 도서관, 유치원.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들. 책상 위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상 공모 제안서. 큰 프로젝트다. 지혜가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이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 동업자다. 공모전 준비해요? 응, 이번엔 꼭 따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오후 5시 옥상. 매일의 루틴. 비석 앞에 선다. 아버지, 오늘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수민 건축과 1학년과 민우 고3 미술가 온다. 저녁 먹으러 갈까? 가족이 건물을 나선다. 노을이 진다.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빛난다. 사진 찍을까? 포즈. 찰칵. 행복한 순간. 이수진에게서 전화. 박민준 씨가 강의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래요. 놀란다. 1년 전 용서해준 그가 변하고 있다. 저녁 식사. 평범하지만 행복하다. 수민이가 건축 이론을 떠든다. 민우가 그림을 자랑한다. 지혜가 웃긴 일을 이야기한다. 태수는 가족 얘기를 들으며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 성공이 아니라 함께함. 방, 도서관 설계 작업. 지혜가 옆에서 함께 본다. 열린 지식, 모두를 위한 배움터. 좋네요. 새벽, 발코니로 나간다.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답을 들은 것 같다. 알았다, 아들아. 잘할 거야.
해가 떠오른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를 비춘다. 역삼동 복합문화센터가 빛난다. 태수의 꿈이 빛난다. 아버지의 사랑이 빛난다. 3년 후 강태수는 주목받는 건축가가 되었다. 서울시 도서관 공모전 당선. 언론은 그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축가라 불렀다. 하지만 태수는 겸손하다.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프로젝트를 더 좋아한다. 박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매년 10명의 건축학도를 지원한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수민이는 건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다. 민우는 미술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지혜는 여전히 남편 곁에서 함께 일한다. 매년 3월 1일 강태수는 천안 추모공원을 찾는다. 아버지 묘소 앞에 선다. 꽃을 바치고 절을 한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 태수는 안다. 아버지가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잘했다, 아들아. 태수는 확신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았다고. 돈이 아니라 사랑, 건물이 아니라 꿈,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태수의 새로운 시작.